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문제풀이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한 위치와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 크기가 A4 용지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전체 1시간 동안 저희는 6장을 만들죠. 1번부터 꼭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셔야 하고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다면 글꼴에 대해서 검정색이나 흰색 보이는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들도 마찬가지 출력 상태를 보시고 그림자나 외곽선들 적당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슬라이드 번호를 제작할 때에 1번 슬라이드는 꼭 생략을 해주셔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도형과 하단에 로고들이 들어있는데 그 아이들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꼭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삽입은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삽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슬라이드별로 따로 파일을 저장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는 저장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그럴 염려는 없으실 거예요. 평상시대로 저장을 하시면 문제될 거 없을 겁니다. 그럼 전체 구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죠. A4 용지라고 합니다. 디자인에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의 크기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A4 용지다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때에 최대화와 맞춤 확인 어떤 걸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어차피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를 넣을 때에 크기가 조절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맞춤 확인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는 총 6장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 제목 슬라이드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5장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홈으로 가셔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할 거다라고 새 슬라이드 글자를 눌러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들이 보일 거예요. 2번과 6번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도형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만 슬라이드를 추가할 거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 차트를 넣어야 되니까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 누르셔서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는 제목 및 내용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5번이 다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매번마다 일일이 선택할 게 아니라 반짝이 모양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선택했던 아이가 똑같이 들어가요. 3, 4, 5번은 똑같이 제목 및 내용으로 할 거고요. 다시 6번은 도형을 넣을 수 있게 제목만 넣어야 되겠죠.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만이라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6장 만들어진 것 중에서 2번과 6번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제목만 슬라이드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선택이 되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을 넣어야 되고요. 하단에 로고를 넣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 보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맨 위에 있는 1번 딱지 붙어있는 이 친구에다가 효과를 주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겁니다. 도형을 얹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밑에 깔려있는 화살표 모양,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길게 맞춰줄 거고요. 그 도형들에 대해서는 선이 없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보시고 컬러가 아니라서 무슨 색깔인지는 알 수 없어요. 흐리구나 싶으면 옅은 색깔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짙다 싶으면 짙은 색깔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없음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도형을 또 얹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같은 화살표인데 얘는 방향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도형을 그리신 다음에 도형 서식이 뜨게 되면 그 각도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향을 좌우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반대 방향을 바라보죠. 이 친구도 선은 없습니다. 글자가 밑에 깔려서 안 보이는군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클릭하셔서 상자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죠. 맨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하면 글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제목을 조금 위쪽으로 옮겨서 그 도형의 가운데다가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글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글꼴에 대해서는 도둠의 40, 흰색의 가운데 맞춤 되어 있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목 도형이 끝났으면 하단에 로고를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로고는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파악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고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픽처 들어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123 주식회사. 이 친구는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조절점에다 정확히 갖다 대시고 크기를 적당히 줄일 거예요. 왼쪽 하단에다가 놓을 건데요. 그림의 경우에는 배경, 회색을 투명하게 설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그 색깔에 대해서 투명 색깔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를요? 요 회색 부분을요? 라고 클릭해서 날려버리면 그림만 남죠.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 표지 디자인에는 도형들이 보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모든 아이들 중에서 요 제목 슬라이드만 따로 선택하셔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배경 그래픽은 숨겨줄게 라고 하셔서 다른 친구들은 다 보이는 걸 얘만 안 보이도록 감춰줄 수 있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 1번 슬라이드 빼고 나머지는 다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분명히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저희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보셨을 때에 여기에 번호가 들어가는 샵 표시 있는 위치 확인했었는데 보이질 않는군요. 그렇다면 꼭 넣어주세요 삽입에서 글자 중에서도 슬라이드 번호 보일 수 있도록 번호 체크하시고요.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면 안 된다라고 모두 적용해서 나오시면 번호들 이렇게 새겨진 게 확인이 되네요. 표지 디자인에만 번호가 없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글자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넓게 드래그해서 글자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표지 디자인을 할 때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하세요 라고 커다랗게 보이는데 세부 조건에 보니까 그 도형에 대해서, 워드아트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정이 되어 있군요. 우선 네모난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사각형이요 라고 해서 커다랗게 사각형 만들 거고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 그림을 채워주세요 라고 채우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서식을 띄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형에 대한 서식을 채워줄 겁니다. 뭘로요? 그림으로요. 그럼 그림을 뭐를 넣을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림의 원본은 이라고 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림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요. 이렇게 문제에서는 그 투명도가 50%입니다. 라고 해서 색깔이 흐릿하게 처리를 해주길 원하고 있네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해서 가장자리도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투명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얼마만큼이요? 5포인트만큼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의 창을 이렇게
작게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배경 서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작업창이 좁아서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은 넓게 쓸 거니까 배경 서식이라고 하는 요 서식창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그때 닫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 아트. 모양은 일단 밋밋한 첫 번째 친구 선택할 거고요.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꼴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고요. 변형된 모양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두둠에 굵게까지만 되어 있네요.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림자는 빼주도록 할 거고요. 글자에 대한 얘기는 끝났는데 모양을 변형시켜 줄 거예요. 요 워드 아트는 글자와 동시에 도형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도형 서식이라고 띄워주시면 그 안을 가득 채워주는 네모난 상자와 글자를 따로 구분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가 아니라 글자에 대한 이야기, 워드아트 스타일을 조절해 주시면 될 텐데요. 거기에서 글자는 반사 효과를 주도록 하죠. 4포인트 오프셋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대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근접 반사의 터치, 2분의 1 반사의 터치, 이름을 보시고 정확한 값을 찾아주세요. 변환으로 가시게 되면 찌그러진 모양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삼각형도 찾아주시면 되겠죠.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키워주도록 할게요. 상자의 테두리에다 대시면 십자가 화살표 어디든지 들어서 옮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나머지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 위치를 보아하니 왼쪽 상단에 들어있어요. 들어서 옮길 거고요. 크기가 좀 너무 커 보이니까 조절점으로 조절할 겁니다. 배경의 색깔을 투명하게 설정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저희가 앞서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작업과 똑같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 제작해 볼 겁니다. 목차 슬라이드의 제목부터 쓰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목차.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 제작한다. 글꼴 굴림의 24라고 하는 건 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목에서는 위쪽에 있는 마스터 통해서 글자 크기 맞춰 놓은 거니까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아래쪽에 삽입 도형 가셔서 한 세트를 잘 만들어 주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도형에 대해서 선이 없다라고 했다면 꼭 선을 없애 주셔야 해요. 방향을 빙그르르 해서 뒤집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군요. 이 친구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방향을 좌우 대칭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글씨는 도형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는군요. 역시 삽입에서 글씨 상자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드래그해서 몽땅 선택했고요.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컨트롤 누르시면 더하기 뜨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넣도록 하죠. 글꼴 몽땅 다 선택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24. 색깔에 대한 언급 없지만 하얗게 보이는 친구들은 글자의 색깔 하얗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슬라이드 5번과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동글라미 1번 표시해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가리키고 있죠.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라고 하는 글자 쪼로록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 있어요. 현재의 문서와 연결시킬 건데 슬라이드 5번과 연결할 거다라고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글씨가 이렇게 파랗게 밑줄 쳐져 있다는 건 링크가 제대로 걸렸다라는 뜻이겠죠?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 그림은 5번을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돈 모양만 남겨줄 거예요. 그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언급도 되어 있네요. 삽입. 그림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 서식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자르기. 가장자리의 깜장색의 조절점이 칼날입니다.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필요합니다.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범위가 제대로 잘 잡혔다면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 마무리가 됐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제작할게요. 제목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을 할 건데요. 이렇게 위쪽에는 영문과 아래쪽에는 한글이 너비가 다르군요.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문단에 대해서 모양은 같으니까요. 한 세트 만들어서 복사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텍스트를 다 입력했는데요. 글머리 기호를 맞춰줘야 되겠군요. 첫 번째 일수준의 경우에는 글자, 글머리 기호를 맞춰주실 때 이렇게 위치 정확하게 찝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수준의 경우에는 한 단계를 더 수준 낮춰주신 다음에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죠. 글꼴은 굴림의 24라고 되어 있는데 굴림의 20. 똑같은 글꼴인데 크기만 다르군요. 몽땅 블럭을 잡아서 글꼴, 굴림입니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부분 설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줄간격의 경우에도 줄간격이 1.5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간격도 공통된 부분이니까 같이 맞춰주시되 이제 첫 번째 일수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4라고 굵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수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입니다 라고 굵지는 않군요. 상자를 글자만큼 적당히 배치하셔서 놓으시면 영문이 일단 끝났고요. 그 상자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십자가 화살표 보이시죠? 복사할 겁니다. 왼손 컨트롤 누르시면 더하기 표시 뜨는 거 확인되시죠?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면 한 상자가 더 생겨요. 글자 한글로 바꿔서 입력하겠습니다. 상자의 크기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쭉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동영상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미디어, 비디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들 들어있는 픽처방 안에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삽입.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면 비디오에 대한 형식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재생에 관련된 지시사항이 있네요. 자동으로 재생이 되길 원하고요.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길 원한다 라고 설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네요. 역시 제목부터 넣어야 되겠죠. 표의 경우에는 요만큼이 표예요. 세 줄에 세 칸이니까 표를 만드시고요. 그 친구는 왼쪽과 위쪽에는 도형을 얹어야 되니까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삽입 단추 누르셔서 줄도 3개고 칸도 3개입니다 라고 3열 3행 조절점 나오면 점을 드래그 하셔서 크기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과 표에서 글꼴은 도둠의 18이다 라고 했으니까 글꼴들 몽땅 다 블럭 잡아서 홈에 가시면 글꼴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글꼴은 도둠의 18. 특별히 언급이 없지만 가운데 그리고 위아래도 중간에다가 배치하셔야 되겠죠? 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세부 조건 중에서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을 1 강조 5번 찾아서 적용을 하도록 하죠.
표 작업하고 있으니까 표 디자인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 스타일 찾을게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 결과물 보면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느낌이 들지요. 테이블 디자인에서 머리글 행 지울 거고 줄무늬 행 지울 거고 결과물과 비슷하게 분위기 맞춰주세요. 나머지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세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끄고 복사.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끄고 복사. 상단에 있는 도형은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친구로군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두 개를 잘 찾아서 넣어주세요. 두 아이를 잘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글자들도 도둠의 18 색깔 까맣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까요? 차트 삽입 단추를 누르셔서 대화창이 뜨면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하십시오. 데이터를 결과물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넣으시면 되겠죠? 결과물이 이렇게 1월, 3월, 5월이라고 막대 세워지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쓸데없이 비어있는 이 계열 3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지우시더라도 뒤쪽에 공간이 남게 돼요. 이 친구들은 아예 범위 자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모서리 끝자락에다가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 나타나게 돼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범위를 조절했더니 막대가 두 개만 꽉 차게 입력되는군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창은 닫도록 할게요. 전체 지시사항에 보면 글꼴이 도둠의 16 외곽선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차트를 선택한 상태, 이 상태에서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도둠의 16. 차트에 대해서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제목이 있다. 그 제목은 이라고 해서 글꼴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글꼴 궁서에 24 굵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테두리나 채우는 색깔이라면 도형 서식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서식에서 그 도형에 대해서 채우는 색깔 흰색, 테두리는 있어요. 깜장색, 그림자도 있어 보이나요?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 차트의 제목을 맞춰줬고요. 외곽선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과 서식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차트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테두리 선만 골라주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 그림 영역에 대해서 채우기도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차트 안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인지 제목인지 그림 영역인지 말풍선이 떠요. 거기에서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콕 찍으셔서 서식에 가시게 되면 색깔을 노랗게 채우실 수가 있겠죠. 그림 영역이라고 떴을 때 콩 찍으셔서 채워주는 색깔을 흰색입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서식에 보시게 되면 핀테크 IT 계열에 대해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IT 핀테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주황막대기를 얘기하네요. 주황막대기 뿅 찍으시게 되면 모든 주황막대가 선택이 됐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차트의 계열을 종류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꺾은 선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보조축도 체크를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확인.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에 금융기관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9월이라고 하면 요 동네인 거고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파란색 막대,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파랑 막대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파랑 막대가 선택이 돼요. 한 번 더 클릭을 하셔서 막대 중에서 얘만 예뻐할 거야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 친구만 이렇게 선택된 거 조절점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에 레이블 추가하겠다. 라벨지 붙이는 거예요.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언급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요 지나가는 선들, 눈금선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클릭하셔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딜리트. 아래쪽에 표 모양 보이시죠? 이 친구는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의 디자인이 떠 있고요. 그 차트에 대해서 요소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표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때에 범례 표시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결과물 보시고 범례 표시가 있도록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표 안에 범례가 들어있으니 바깥쪽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 친구도 선택해서 딜리트 지우도록 할 거고요. 왼쪽에 3,500으로 끝나고 있고 오른쪽에 3,000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르군요. 그렇다면 얘는 이라고 주축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축서식을 띄워놓도록 할게요. 축서식에 보시게 되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3,50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불만 없어요. 사이사이에 500으로 되어 있는데 컴마 표시를 제가 입력할 때 안 넣었나 봅니다. 그래서 컴마 표시가 안 보일 때에는 이렇게 표시 형식 나중에 가서도 수정이 가능해요.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 숫자로 바꿔주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선택을 하셔서 똑같이 최소값은 0인데 최대값은 3,000입니다 라고 값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기본 단위가 500이 아니라 1000이라고도 바꿔주셔야 결과물과 똑같아지겠네요. 여기에서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긴 한데 시작하는 값이 0이 아니라 하이픈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표시 형식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표시 형식이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회계라고 선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화 표시가 붙은 상태에서 하이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원화 표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친구만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니 중간중간에 여기 표식 부분이 결과물에서는 좀 다이아몬드 모양 커 보이는데 우리 건 좀 작아 보여서 언급이 없지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표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표식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양 중에서 다이아몬드로 바꾸실 수 있을 거고요.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2배로 뻥튀기 10이라고 해주시면 더 크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선에 대해서도 지금 지나가는 선들이 굉장히 가느다랗게 보이고 있죠. 결과물에서는 좀 짙게 보이니까 그 선들도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통 누르시게 되면 채우는 색깔이나 선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어요. 그 선은 색깔이 짙어요 라고 선택하셔서 색상들 좀 짙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지시사항은 다 완성을 했으니까 도형을 얹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삽입의 도형. 도형에 대한 스타일도 미리 지시가 되어 있죠. 도형 서식이 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번. 글꼴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볼륨의 18.
다시 한번 오타라든지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6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넣도록 하죠. 도형 슬라이드에서 도형들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평평한 아이들은 도형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올록볼록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우선 도형들을 먼저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뒤집었을 때 글자가 같이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글자를 지우시고요.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도형 안에 글씨를 쓴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도형 바깥에다가 상자를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들은 서로 다른 색깔인 걸 유추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도형의 서식에서 채운 색깔 바꿔주세요. 모든 글자들은 글꼴이 굴림의 18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연결해주는 선도 도형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올록볼록한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삽입에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 작업을 하고 있으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뜰 거예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서로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아무 색깔이나 선택하셔도 좋고요. 스타일의 경우에는 미리 지시가 되어 있네요. 광택 처리를 해라 라든지 3차원의 만화를 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크기를 조절하실 때 도형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바깥쪽에 있는 조절점 이용하셔서 한꺼번에 크기를 조절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톱니바퀴의 경우에는 2개짜리가 없어요. 3개짜리를 불러오셔서 그 친구 중에 하나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톱니바퀴 하나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따로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두 친구만 남죠.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진 않네요. 그 색깔 그대로. 도형과 스마트 아트 만들어졌으면 이제 애니메이션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1번부터 2번으로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면 될 텐데 그룹화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줘라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되겠네요. 넓게 드래그 하셔서 빠뜨린 거 없이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룹으로 묶으실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첫 번째 친구의 경우에는 닦아내기 하세요 위에서 라고 되어 있네요.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효과의 옵션 가시게 되면 아래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위에서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바운드라고 했네요. 순서를 보아하니 첫 번째 왼쪽의 아이가 움직일 거고 두 번째 오른쪽의 아이가 움직일 거다 라고 순서 1번, 2번 되어 있으니까 틀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감독관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제일 처음에 파일을 저장을 해보시고 중간중간에 저장하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 때 문제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장이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제대로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처음부터 보여다오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하이퍼링크 걸었던 친구는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해서 5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 닦아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 통통통 바운드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8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